막판 대선에서 중요 변수로 꼽혔던 단일화는 이제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과 이준석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론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 문제는 이제는 기계적으로 시안을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표를 계산해서 어디가 더 유리하다 이런 것들은 시안은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는 협상을 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지금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준석 후보가 좀 생각해 주기를 간곡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일화는 저희가 애초에 염두에 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정치에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처럼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연령대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기성 정치인들과 아주 다른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일화 시한을 엄밀히 따지면은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후보들의 일정을 보면요, 정광재 대표님, 사실상 지금 남은 방법은 후보들 둘이 만나서 담판을 벌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지금 김문수 후보는 PK, TK 지역에 가 있고 이준석 후보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네. 만나기에도 물리적으로 멀어요. 사실상 무산된 거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어제 예를 들어서 TV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좀 만나고 싶다라는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30초간의 인사도 안 했다는데, 예.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가 지금 그동안 뱉어놨던 얘기도 있고, 돌연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명분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김 후보 쪽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지난 2022년의 그 대선 단일화 과정을 놓고 보면 당일에 TV 토론회가 있었고, 그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집에 가갖고 여러 얘기 끝에 새벽 3, 4시쯤에야 단일화가 성공했고, 그날 10시인가요? 국회에 와갖고 단일화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예. 저는 지금으로서는 단일화 가능성은 이제 힘들다고 보고요. 예. 결국에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누차 말했지만 3자 모델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3자 모델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2024년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서 정현욱 후보가 장해찬 후보를 누르고 예. 당선이 됐는데, 당시에 깜깜이 기간 전에 대략 그 세 후보가 30%대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그렇습니다. 예, 예. 블랙아웃 기간에 이제 굉장히 각축을 벌였어요. 예.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당시 지역 정가에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 기간 동안에 표심이 이동해서 장해찬 후보는 9.18% 얻었고, 정현욱 후보는 51% 얻으면서 당선됐고, 민주당 후보는 40% 얻었어요. 예. 그런 그 승리 방정식을 놓고 본다면 김문수 후보가 45% 정도 득표하면 저는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자강의 노력을 남은 6개월간 해야 되고, 예. 그렇다면 결국에는 중도 외연 확장 메시지를 김문수 후보가 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예. 우리 당의 선거 캠페인 전략으로는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한이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지만 이제 거의 사실상 끝난 거니까 정광재 대변인은 되돌아보면 당의 분위기를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단일화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내걸고 있는 정치 개혁과 관련한 보수 혁신, 예. 왜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지에 대한 명분과 김문수 후보로 정해지면서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적 태도와는 괴리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예.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서 두 후보의 간극이 굉장히 컸고, 예. 저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종 후보가 됐다면 이준석 후보도 얘기하잖아요. 그랬다면 통할 것도 많았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후보가 정해지는 그 구도가 확정됐을 때부터 우리는 진정성 갖고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 얘기를 하지만 정작 받아들이는 이준석 후보는 예.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화의 전제 조건은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지적이 되긴 했었죠. 그래서 어제 TV 토론이 끝나고 3년 전처럼 후보가 찾아가고 하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김재원 실장의 말을 들어보면
가려고는 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또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밤에도 TV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준석 후보님 댁을 찾아가기 위해서 거처도 주소도 확보하고 노력을 준비도 했습니다만은 이준석 후보께서 저에 찾아오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공개적으로 하는 바람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고 절대라는 말 자체가 뭐 정치권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충분히 이 단일화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 제 거처 알고 있는 사람이 뭐 부지기수일 텐데 그걸 알아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언론에 기사가 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진정성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의 가능성은 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실장 말처럼 정치권에서는 절대라는 말이 성립이 되진 않죠.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 글쎄 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애초에 의지가 좀 있었다고 보세요? 없었다고 보세요? 단일화에 대해. 글쎄요, 뭐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 그렇다고 의지가 아주 적극적이었냐? 이제 절실하거나 강력하지는 않았다. 네, 주로는 이제 단일화를 당위로 얘기했죠. 예.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건 당위잖아요. 근데 실제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데 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전제 조건을 국민의힘이 사전에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실제 단일화를 절실히 원한다는 걸 보여준 적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래서 계엄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부부와 선을 그어야 되는데 여전히 김문수 후보 어정쩡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일선에 이준석을 당대표직에서 쫓아낼 때 이른바 역할을 했던 그런 네. 친윤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다가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을 향후에 뭐 10년, 20년 자기 정치적 미래를 내다보면서 일종의 뭐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이런 담론을 내걸고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의 정치적 시간표를 가지고 이번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예. 지금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상당수의 주류 정치인들의 시간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냥 이번 대선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번 선거의 의미를 규정하고 이번 선거의 셈법이 많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는 명분도 없는데 예. 실리도 없는 이런 어떤 그 단일화 논의가 아닐 수 없고 본인의 핵심 지지층은 얼마를 얻든 간에 완주해서 향후에 보수가 혁신하는 데 이익을 담당해달라. 예. 이게 이준석 후보에 대한 기대고 바람인데 자신의 핵심 지지층의 기대를 등지면서 그 기대와 다른 어떤 선택을 하면서 단일화를 해야 될 별다른 뭐랄까요 그 유인 동기 같은 것이 이준석 후보에게는 없는 거죠. 그게 3년 전에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했던 거하고 차이점이라고 아니 보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치적 시간표가 비슷했어요. 두 분 다 대선 이후에 만약 대선이 패배하게 되면 그 뒤에 정치 전망이 없는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예.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지금처럼 뭐 내란 계엄 이런 사태가 터져가지고 서로 상이한 포지션에 서 있는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익 교환이 가능했던 단일화였는데 지금 애초에 이익 교환 자체가 불가능한 완전히 어긋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구도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애초부터 되기가 어려웠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단일화를 거론하는 것은 이제 사표 심리를 최대한 자극해서 예. 이준석 지지표를 빼겠다라는 어떤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기자회견까지 해서 강하게 방어선을 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제 토론에서의 논란이 되는 그 발언으로 이준석 후보가 이 사표 심리를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 객관적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이게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단일화 굉장히 원하는 여론 높아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최대한 뭐 이준석 후보를 설득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결국에 그런 장면은 없이 이제 끝나가는 모양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장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수 후보가 움직일 만한 여지를 이준석 후보가 전혀 만들어주지 않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예. 워낙 완강하게 이 단일화 거부 의사를 밝히고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예. 뭐 세간의 평가가 그래서 뭐 스토킹 하듯이 단일화를 애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냐 이런 평가까지 나왔잖아요. 예. 김문수 후보가 직접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기에는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거부 의사가
정말 완강했다. 예. 그래서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가 또 쉽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사표 방지 심리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자극하는 게 우리 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그렇겠죠. 전략적 예.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최소한으로 좀 줄이는 상황에서 우리 득표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자강론, 이게 이른바 자강론인데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오래전서부터 같이 병행됐었어야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기도 예. 하고요. 그 과정에서 뭐 이 보수를 공고히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지와 메시지들을 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부족했던 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부터 이제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후에 보시는 여론조사는 다 옛날, 과거에 했던 조사들을 다시 보는 건데 이 내용들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박연희 대선이 이제 선거가 한 6일, 사전투표는 당장 내일 시작되고 6일 남았는데 이 정도의 수치를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등장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이제 블랙아웃 기간의 여론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역대 대선을 돌아봐도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저 정도 격차가 나는 추세가 뒤집어진 적이 없습니다. 1위 후보도 조심을 할 테니까요. 당연하죠. 예. 1위 후보는 이제 조심하는 전략을 취할 거고 추격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반전의 예.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뭐 단일화 빼고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단일화는 앞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듯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설사 단일화를 해도 역전이 된다는 데이터가 이게 증명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산술 합으로는 두 후보의 그 지지율을 더하면 이재명 후보를 넘는 그런 지지율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이른바 화학적 결합. 예. 그러니까 지지층이 그대로 이동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거의 반반 정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로 나눠지는 걸로 그 조사 결과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예. 단일화의 효과도 조금은 좀 의심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최대한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을 흔들어서 예. 이제 사표 그 방지 심리, 사표 억제 심리를 최대한 자극해서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빼겠다. 이 전략 하나 남는 것 같고 예. 이준석 후보는 그걸 최대한 방어하겠다. 이제 이런 태도로 임할 거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막판에 어떤 뭐 실언이라든지 이런 악재가 안 나오도록 예. 신중한 그런 어떤 태도와 겸손한 자세 이런 걸 주문하면서 예. 굳히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뭐 운동을 펼치시겠죠. 네, 우리 캠페인 전략은요. 투표하면 이긴답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율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근거는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우리 핵심 지지층들이 가장 많은 TK 지역에서 보이는 여론 지지율과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얻을 득표율과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TK 지역에서 득표율이 75%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TK 여론조사는 김문수 후보가 TK의 적자고 그곳이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TK 지역과 PK 지역에서 일부 지금 여론조사보다는 높은 득표율을 올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갭을 좀 줄일 수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면 그 간격은 더 좁혀질 것이고 또 역전도 가능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응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예. 있습니다. 그건 아마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